마침 보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나는 한 후보를 갖다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옆에 앉아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야기 많이 하고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자세히 이야기한 건 없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포TV입니다. 오세훈, 유승민 두 사람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한덕수 총리의 지지율도 치솟았지만 한덕수 총리가 경선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유승민이 빠지면서 여론조사는 당장 한동훈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주자가 8명으로 좁혀지게 되었고 토론도 A조, B조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B조는 흥행이 확실하다, 죽음의 조다 라고들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제 영상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부산, 그리고 대구 수성못까지 현장 라이브를 진행하였고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이렇게 한포TV가 움직입니다. 구독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한포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이번에 한동훈 대표한테 치근덕대던 거 보셨나요? 처음으로 홍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같은 카메라 앵글에 잡히게 되었는데요. 사상 최초로 이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이었습니다. 홍준표는 이번에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온 뒤에 단 한 번도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우리 홍준표는 왜 갑자기 달라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쉽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은 이래봬도 이 정치인 세계 사이에서는 세계관 최강자 스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을 5번 했어요. 경남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당대표를 2번 했습니다. 대구시장을 1번 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를 경선 포함해서 3번 나가게 되었고요. 이번이 4번째 도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쉬지 않고 선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홍준표가 아무리 미워도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굳이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홍준표에게는 뒤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을 못하게 된다면 이제 끝장이라는 것이 되겠죠. 대통령이 못 되면 다음이 있을까요? 이렇게 홍준표의 배수의진에 대한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홍준표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를 너무 심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경선에서 지니까 경선 불복에 준하는 행동도 하였고요. 여러모로 윤석열에게 도움이 안 되던 사람이었죠.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장까지 가는 것도 무리는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의 홍준표는 무서울 게 없었지만 한 가지 걸리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한동훈 장관이었죠. 평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욕으로 받아버리면 그만이지만 한동훈은 딱히 욕할 거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자 그제서야 홍준표는 신나게 한동훈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를 숨쉬듯이 욕을 했어요. 너무 욕을 많이 해서 지금 홍준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죠. 한동훈 지지층과 홍준표 지지층은 겹치지 않지만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 사태 이후에도 홍준표보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홍준표 입장에서는 진짜 큰일이 난 겁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경선조차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홍준표는 이제 정치 은퇴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자신을 바라보는 지지자들과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같이 일했던 비서, 보좌관들을 생각하면 깝깝한 마음이 들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대표가 이번 경선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물신양면으로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나 장관직이라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홍준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B조를 죽음의 조라고 하면서 많이들 기대하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B조보다는 A조가 더 관심이 갑니다. B조의 경우에는 의외로 네거티브 없이 진지하게 정책을 논의하는 참된 토론의 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외로 한동훈 대표가 포용하는 자세로 나오게 된다면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이 세 사람은 딱히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A조에 관심이 가냐고 묻게 된다면 여기에 김문수가 지지율 1등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문수는 아무런 비전과 능력 없이 어부지리로 1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지지율이 쭉 빠질 거품인데요. 상대가 무려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입니다. 안철수의 경우에는 지금 4강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1위와 같은 조에 묶였기 때문에 추적이 1위의 김문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철수도 이과 감독으로 AI 관련 질문을 김문수에게 쏟아붓게 된다면 과연 김문수는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같은 조에 유정복, 양향자가 있는데요. 이 둘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 생각보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당장 눈앞에 지지율 1위의 김문수가 있는데 우와, 이 맛있는 먹잇감이 떡하니 놓였는데 이걸 참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번 A조에서 힘없이 나가떨어지는 김문수를 보는 게 가장 큰 꿀잼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깜짝 빅뉴스였죠. 윤어게인 당이라는 게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윤석열이 의도한 일은 아니었고 윤석열이 극구 반대하여서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전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윤석열 신당. 사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신윤, 윤심 이런 거는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탄핵 시위가 일었을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거부 반응에 의해서 국민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에 대한 같은 결의 답변이었습니다. 당신은 탄핵에 반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당신은 윤석열 지지자입니까? 에 대한 답변에 낙수 효과를 주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별다르게 잘한 거 없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였고 윤석열도 지지율이 과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탄핵이 된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고 현재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또한 윤심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경선과 민심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다루는 특히 한동훈 지지 채널은 광고의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율구독료 및 계좌 후원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라이브 위주의 채널들과 비교하게 된다면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자율구독료 및 계좌 후원을 해주신다면 저희 팀에게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의 질적 가치로 여러분의 후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